안녕하세요. 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에서 전해드립니다. 2019년 6월 시사경제 두 번째 이슈, 글로벌 경제 동향과 연계하여 보는 금리 인하설의 실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이고요. 금융 리스크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2019년 6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의 금리 인하설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그리고 청색이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요 기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이 2.50%, 한국이 1.75%로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작지요.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얼마요? 2.5%에서 1.75%를 뺀 0.75%포인트만큼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8년도에 보면 기준금리가 5%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중앙은행, FRB, FED, FOMC 여기는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얘네들은요. 왜? 앞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실탄을 확보하자입니다. 안 그러면 최소 4%대에도 올리자 하는 게 미국의 FRB의 기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 차이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중앙은행별로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75%고요. 미국이 2.0%죠. 그리고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는 그냥 0%죠.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즉, 미국을 빼고는 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예, 나머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현황을 좀 볼게요. 현재 글로벌은요, 저성장의 늪과 저금리의 올가미에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보게 되면은 미국 나홀로 성장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패권화로 확대돼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가 돼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은 트럼프가 감세해도 상관없다. 경제가 활성화되니까는 감세해도 재정의 수입은 안 준다. 이랬는데 수입이 줄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증가가 됐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중국의 경제 권역이 피해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제 권역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무역 수지에 우리나라가 50%가 중국에서 나와요. 무역 수지의 50%요.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요, 우리가요, 중국에 80% 78%가 됐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여기 중국에 현재로서는 종속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이 추가 QE를 하겠다, 저금리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글로벌이요, SOC가 개발이 완료되고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요. 그리고 투자 승수 효과도 사라지고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진입돼 있고,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자산시장 중심의 활성화에 거품이 일고 있고요. 저금리로 추가 성장의 안간힘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6월달은 지금 오늘이 6월 19일이죠. 6월달은요, 역사적인 그 분기점이 있는 달입니다. 이 역사적 분기점이 있는 달인데요. 6월 18, 19일, 오늘이죠. 오늘 FOMC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리고
6월 28, 29일에 G20 정상회의가 있죠. 근데요, 어제까지도 시진핑이가 여기에 참석하겠다는 거를 확정을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니까는 참석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나마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했을 거예요.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이 있죠. 그래서 2020년 11월 3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2020 대통령 선거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세계 경제가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있는 달이 6월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과 금리 인하설의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본 것 같이 글로벌은 저성장, 저금리, 노령화의 늪에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죠. 국가 부채라 그러면 뭐예요?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합한 거죠. 이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갖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미국은 이거를 그 FRB 미 연준을 갖다가 뭐 경제 대통령 이런 표현도 하지요. 여기 통화 정책이 했었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나홀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세제 감면을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정지 상태고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죠. 이 금리 인하설이 미국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트럼프가 솔솔 나오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나오죠. 증권시장에서 쪽에서요.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감면이 됐는데 결국은 재정 적자가 증가가 된 거죠. 이거는 뭐예요? 미국 국내의 이슈죠. 그리고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미중 무역 분쟁인데 트럼프가 몽둥이로 우리나라도 두들겨 패갖고 FTA 다시 체결했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미국의 이기적인 성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은 G20 정상회의 6월 말 다음 주입니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럼 글로벌이 숨통이 트이면서 튀지만 뭐예요? 그냥 이리 가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홀로 성장하겠다. 이리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요. 불발이 되면 어떻게 돼? 물리미트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 물리미트 협상을 해갖고도 되면은 또 이 길이 가는 거고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발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나타나겠죠. 그런데요. 미국은 조금 특이한 나라예요. 대외적으로 미국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미국은 내부적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금리의 인하설이 있는 이 금리 인하설이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어디서 결정하지요? FOMC, 폼스라 그래갖고 이 회의 일자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내일, 근데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이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끝나야 되니까 이게요. 그리고 요 기간 중에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금리 인하는 7월이나 9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물밑 협상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FOMC는 미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전면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글로벌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뿌려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중앙은행이 QE를 계속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을 막 뿌리게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역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게 또 가서 결국은 트럼프가 있는 한은 이 모습, 미국 이기주의 성장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국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한국 기준금리 인하설 이주철 총재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일단은 미중 무역 합의가 불발이 돼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그러고요. 여기 있는 일본과 유럽이 QE나
레이컷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동시에 환율이 1200원 이하로 안정성을 좀 보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만약 여기서 한두 개라도 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태에 돌입할 수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을 볼까요? 이 시사점은 뭡니까? So what? 자산은 결국 리스크 관리다.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죠? 여러분들이 저금하고 다 자산이죠. 결국 리스크 관리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연구소가 있는 것이다. 이상 감사합니다.